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눕니다. 예,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오늘 치과 정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정명희 치아이식 성형치과의 정명희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그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가 진단 방법 등등 이야기하면서 치은염으로부터 우리가 예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지나면서 치주 질환으로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죠. 치은염은 네. 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에 대한 약간 염증이라든가 질환이에요. 네. 1차적으로 그쪽으로 박테리아가 예. 공격을 했다가 네. 거기에서 더 지나게 되면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걸 치은염이라 그러고 네.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그 박테리아가 그 잇몸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네. 그 치근막 치아의 뿌리하고 네. 뼈를 같이 연결하는 네. 치아 뿌리도 또 치아 치조골도 다 네. 무기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약간 소프트한 메테리얼이 필요한데 네. 그게 박음질 같이 되는 그게 네. 치근막이에요. 문제는 이제 치근막이 파괴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네. 옷 사이에 치근막 박음질이 풀어지면서 예, 예, 예. 치아가 상하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치아가 뽑히게 되고 그래서 네. 갑자기 어느 날 자기는 괜찮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깨끗한데 네. 속에 그 치아가 흔들리고 삐뚤삐뚤해지고 사이가 뜨고 네. 박음질이 풀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치근막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것을 치아 주위 조직의 질환이라 해서 치주 질환, 그렇군요. 치주염 이렇게 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지금 40대인데 아니면 50대인데 내가 뭔가를 습관을 잘못 들여서 지금부터 예방하고 고쳐야지 할 때는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그럼요. 시간에 20대 이후부터 그게 이렇게 그 서서히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예방보다는 빨리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고치고 네, 치료하는 게 네, 필요하다는 네, 이야기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네. 일단 스케일링 가지고선만이 치료가 안 돼요. 네. 겉으로 치석을 다 제거해도 치근막이 변했기 때문에 치근막의 바느질을 다시 박음질할 수는 없어요. 벌써 이미 상한 치근막은 벌써 이제 이미 갔고 더 네. 이상 치근막이 상하지 않도록 네. 치아의 그 뿌리 쪽에 네. 붙어 있는 박테리아들을 다 긁어내는 그런 시술을 치근 활텍술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케일링 지나서 치근 활텍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또 치아가 시리다 뭐 이런 경우는 네. 치근 활텍술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 일단 스케일링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더 시린 거예요. 예. 만약에 완전히 박음질 같은 게 너덜너덜한 걸 네. 다 긁어냈으면 덜 시리게 되고 네. 시린 정도도 한 2, 3주면은 끝나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 그 치주 질환은 그만큼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께서 네. 항의를 이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분명히 자기 그 의사가 가서 오래간만에 스케일링을 좀 해라.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뭐 전부 다 이거저거 찍어보더니 그걸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복잡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돈 벌려 그러나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안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인 그분은 어느 상태가 좀 지나서 네. 이 치주 질환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야 네, 된다는 네, 이야기를 네, 한 네. 거겠죠. 지금 네, 말씀하신 네, 네. 스케일링은 메인테넌스예요. 네. 그냥 우리가 먼지를 네, 에브리데이 예, 에브리데이 예. 베큐um 하듯이 하는 거고 구석구석에 있는 때가 이렇게 찌들어진 것들은 그냥 네. 베큐um 갖고 안 되고 네. 긁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20대 전후에서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했고 했으면 괜찮은데 네. 40대까지 치근막에 박음질이 풀어질 정도로 네. 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것을 샅샅이 긁어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스케일링 했다가는 내 네. 치아 다 망가뜨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네. 아니 스케일링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스케일링도 안 하신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럼요. 평생을. 예. 보통 그냥 다음 치료 단계를 지나가겠습니다만 스케일링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 예. 또한 예. 보통 뭐 나 깨끗한다 하지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자기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서 네, 깨끗이 닦아도 그게 항상 어느 구석에는 끼어 있고 저도 이 칫솔질 하는데 일주일을 제가 연습했어요. 20대 때. 아, 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연습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습관을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기가 돌리는 그렇게 습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칫솔 습관으로 20년이 네. 지났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있는 거예요. 참 예전에는 그냥 치카치카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돌리는 습관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시간은 없지만은 치주염 그러면 이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엑스레이를 찍으셔서 네, 그 치은의 그 네네. 겉으로 덮이는 포장 말고 속에 치조골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됐는지. 다 본다. 예를 들어서 치은하고 그 치은 사이는 2ml인데 네. 한 5, 6mm 내려가서 치조골이 파괴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시술은 또 틀려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는 또 치은을 깎아내야 되고 치은을 잘라줘야 되고 아, 예. 그리고 치조골도 잘 긁어내줘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엑스레이 일단 찍어서 네. 상담을 해서 자기의 그 잇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네.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금관을 해놓고 네. 크라운 해놓고 하면은 그 돈이 드는 줄 알지만은 그거보다 사실은 치은염,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고 생돈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네. 나 이제 뭐 이 다 빠져도 관계없어 틀리하고 살지. 하지만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가 된다면 지금 2,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또 네. 앞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데 사실 치과는 이 보험도 좀 쉽지 않고 네. 한 번 가면 너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아플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한번 네, 말씀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런 치과에 대한 상식은 네. 한 20대라든가 그때부터 빨리빨리 들어주고 네. 미리미리 예방하면은 100% 예방될 수 있는 네. 치과 질환이에요. 네. 치과 질환이 그렇게 걸린 거는 그동안 예방에 신경을 안 썼고 네. 게으른 탓이 많아요. 네. 잘 안 쓰고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0대 지나서 치주 질환은 정말로 굉장히 예방이 안 되고 더 이상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임플랜트 전공 전문가이지만은 할 수 없는 임플랜이 많아요. 그런데도 예. 시중에서는 어떤 의사들은 그냥 이 임플랜을 심기 위한 임플랜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심으면은 네. 깨끗해지니까. 그러나 잇몸 조직이 치주 조직이 별로 안 좋을 경우에는 네. 더 다른 시술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냥 했다가는 다시 뭐 5, 6년 만에 다시 빠지는 경우는 네. 환자도 고생만 하고 돈만 나가고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과 상식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많은 여러분들이 네. 시청을 하시면서 네. 잇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이 그냥 흙과 같이 모래와 네. 같은 데인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기둥을 박아도 네네네. 결론은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바람 불면은 쓰러지게 돼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같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게 치조골이에요. 시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사실은 일을 빼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분은 밑에가 많이 그 조직이 없어서 뼈 조직이 없어서 그 하기가 힘들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렇지는 아, 않고요. 그래요? 예. 대부분 치조골이 다 네, 없어진 다음에 예. 놔두면은 지금 뽑으나 옛날에 뽑으나 치조골 그 자체가 자라나진 않아요. 네. 그러나 그때 뭐 충치나 이런 것 때문에 뽑았을 경우는 치조골이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떤 경우에 그게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치아를 다 빼고 틀니를 계속해서 프레셔를 계속 가했을 경우에는 치조골이 계속 내려가요. 그렇군요. 프레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빼고 나서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은 거기 더 이상 이렇게 심을 수가 없다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니고요. 네. 더 단지-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꾸 틀리려고 뭐 해서 자꾸 압력을 넣을 때 네, 그런 예. 경우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좀 약간 약간. 디크리즈 돼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치과 상식으로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네.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나누겠습니다. 인사 네. 나눌게요. 예. 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